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김기덕 감독이 고소를 당했는데 하정우 평론가 양쪽의 입장이 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예, 지금 2013년에 김기덕 감독이 영화 메비우스라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 영화가 수위가 상당히 높은 작품입니다. 선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상영을 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근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던 분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닙니다. 결국에 당시도 하차를 했죠.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던 분이 촬영을 하면서 김기덕 감독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선정적인 장면을 내가 사전에 그렇게까지 찍을 거라고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장에서 강요를 당해서 찍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중도 하차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배우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유명한 감독이고 하니까 문제 제기를 못했지만 올 들어서 난 영화 여배우도 이제는 그만뒀고 이제 뭐 불이익에 대한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영화계나 사회에서 여성의 그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흐름도 있고 해서 요번에 그 여성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영화 노조 쪽에서 이걸 이제 중시해가지고 향후 며칠 이내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김기덕 감독 지인 측에서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촬영 그 연기 지도 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이 영화 자체가 수위가 굉장히 센 작품인데 사전에 양해가 안 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이미 그 공유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선생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일단 그 여배우, 과거 여배우죠.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난 일을 지금 입증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증거가 없으면 이게 처벌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피해자의 말과 그 피의자, 가해자, 고소를 당한 사람의 말이 좀 다르면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텐데 김기덕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때린 거는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다만 그 폭행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실제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김기덕 영화 감독이 서로 이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영화 지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거를 때리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맞는 사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영화 지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말도 없이 상대방이 그냥 동의해주고 당연히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지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을 한다라고 하면서 때렸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전부 다 폭력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성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노출신에 대해서 좀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조금 그런 강도 높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 배우도 처음에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오케이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요죄까지는 좀 성립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강요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순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배드신 강요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도 당연히 심지어 여기에 뭐 그 근친상간까지 들어가는 그게 신업에 다 있었기 때문에 배드신이 있는 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남성의 신체 일부분을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잡고 촬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배우의 주장입니다만 그거를 모형이 아닌 실물, 실제 신체를 잡고 촬영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여배우 측의 주장이고 이 영화 노조 측의 얘기지만 당시 스태프가 보기에도 여배우는 계속 이걸 거부를 하는데 수시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신체 부위를 잡고 촬영하는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또 증언도 나왔고요. 이제 문제는 말하자면 이 여성분이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영화를 본인이 출연하겠다고 김 감독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의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라도. 그리고 또 김기덕 감독의 촬영 현장이 쉽지 않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본인이 이 주인공 자리에서 하차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여배우가 어떤 이걸 악의적으로 김 감독을 그러니까 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굉장한 모욕감
그런 걸 느꼈다라는 부분,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작 김기덕 감독은 배드신 찍는 거를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영화에서 사랑하고 뭐 서로 이렇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서 하는 장면이 없어요. 강압적이거나 맞아요. 피해적이거나 가해적이거나 자학적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정적이라기보다 저는 굉장히 아픈 고통스러운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 찍으면서도 그런 장면 찍으면서 잘 못 봐요, 저는. 저는 그냥 이게 사운드만 듣고 조재현 씨가 이제 나쁜 남자 찍을 때도 나보고 이제 그 윤락가에 끌려와서 처음 손님을 받는 장면을 막 찍는데 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되겠죠. 컷했더니 조재현 씨가 아니야 조금만 더. 그리고 자기가 컷하더라고요. 조재현 씨가 손님하고 그 여자분 연기를 보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보시더니 자기 감정으로 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장면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글쎄 알았느냐 몰랐냐 더 심했느냐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여배우들의 노출 수위 뭐 공개 범위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곽현아 씨도. 그렇죠. 예, 그런 논란은 항상 있었고 우리나라 영화계 옛날에 거의 고질병이라고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논란이 최근에는 이제 곽현아 씨라고 개그우먼 출신 배우 이분이 그 논란의 주인공이 됐었는데 2014년에 전망 좋은 집이라는 영화를 이분이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여배우로서. 근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 나는 이게 무슨 노출 계통의 그런 영화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찍었다. 근데 노출을 자꾸 찍으라고 해서 좋다 그러면 자꾸 찍으라고 설득을 하니까 찍긴 찍는데 좀 나중에 뭐 편집을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독이 그럼 나중에 보여주고 오케이를 받고 공개하겠다. 오케이 안 하면 공개 안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극장에서는 제대로 안 보냈는데 IPTV에서 나올 때 보니까 자신의 내가 허락도 하지 않은 노출 장면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그 감독을 고소까지 한 그런 사건인데 법정에서는 감독이 무죄가 나왔고 아마 법정에서 보기에는 제대로 이게 어떤 19금 영화에 대한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콘티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또 감독도 곽현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그러네요. 곽현아 씨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법정에서 보기에도 설사 뭐 애초에 계약이 어떻게 되고 했더라도 곽현아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아마 법정에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처음에 시나리오가 어떻고 콘티가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이쪽에서 문제 제기하면 오케이 알아서 잘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마지막에 결과물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결국에는 분쟁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덕 감독이요. 글쎄요. 저희가 보기엔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도 제가 이 내 줄거리를 보고 교계를 좀 가우뚱했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보고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해외에서는 지금 뭐 칸, 베를린, 베니스 다 초청이 됐고요. 게다가 또 2004년에 영화 사마리아로 베를린에서 감독상 받았고 영화 피에타로는 2012년에 베니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사자상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해외에서는 그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세계적 감독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이라는 걸 아름답게 그리거나 이런 측면을 본다면 김기덕 감독은 그 성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 또 근데 그 폭력성이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비우스라는 건 그 성이라는 폭력성에서 결국은 또 자식이 탄생되는 가장 순수한 단위인 가족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어떤 선과 악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되는 그런 고리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감독들이 흔히 보지 않는 소재를 다루고요.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어느 감독보다 솔직하게 그 성에 대해서든 폭력에 대해서든 끝까지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통 분들 보기에는 영화가 불편하고 그래서 충무로의 이단아라는 소리를 듣지만 또 세계적인 그 영화에서 그 시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도 이런 감독도 있는 게 되게 유의미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김기덕 감독이 분명히 입지전적 인물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최종 학력은 초졸이에요. 그리고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인맥,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영화도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기 때문에 돈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산무 감독으로 유명한데도 본인이 본인의 어떤 영화를 32살에 처음 봤어요. 예. 그런데 36살에 이미 해외 영화제에 초청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그림도 예. 잘 그리거든요. 그 프랑스에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본인이 약간 집시처럼 노숙자처럼 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있는 예. 무학이지만 그런 어떤 입지적인 인물인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영화 말고도 다른 영화에서 좀 작업했던 배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분명히 김 감독의 현장이 어려운 그리고 감독 위주 그리고 감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한 번이라도 더 컷을 그러니까 테이크를 가고 싶은 겁니다. 두 번, 예, 세 예. 번 찍고 싶은데 감독은 워낙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메시지가 선명하고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배우의 어떤 연기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적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기 예. 때문에 배우로서는 좀 어려워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평론가 지금 예. 뭐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같이 작품을 하고 싶어 했고 또 했잖아요. 네.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워낙 작가주의 영화, 예술 영화 예.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배우들도 김기덕 감독 영화에 한 번쯤 출연해서 그 배우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장동건 씨가 네. 청춘 스타로 막 떴을 때 당연히 무슨 멜로나 오락 영화 이런 데 찍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김기덕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예. 그때 영화 팬들이 이 장동건 씨가 단순한 스타인 줄 알았는데 개념찬 청년이구나. 진짜 배우구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예. 그런 식의 뭐 이미지 세탁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김기덕 감독 영화는 이 영화를 뚝딱 제작하니까 크게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빨리 찍을 수도 일단은 촬영하고 나면 생각지도 않게 외국의 깐니나 무슨 베니스나 레드카펫도 밟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섣불리 찍었다가 마침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하드코어한 시나리오인데 운이 없어서 거기에 딱 걸리면 이제 촬영하다가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이나영 씨는 영화 찍다 빈몽인가 하는 그 영화를 찍다가 이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게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바람에 촬영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한 거군요. 기절을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일까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그 김기덕 감독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는 예. 일종의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김남국 선생님 이 내용 보면 이승현 씨도 그렇고 엄태웅 씨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인 물이 논란이 됐던 분들이 다시 복귀할 때도 글쎄요 이거를 뭐라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김기덕 감독이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도와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승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2004년도에 위안부 이제 화보집을 좀 촬영을 해가지고 그랬죠. 그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제 복귀가 조금은 쉽지 않을 거다. 잠정적으로 활동을 조금 중단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같은 해에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복귀를 예. 하게 됩니다. 또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은 그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그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김기덕 감독의 또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화 배우들이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영화 배우들이 김기덕 감독의 어려운 영화를 통해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선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의 어떤 흥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작품만을 보고 배우들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어떤 배우를 선택을 할 때 흥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흥행을 고려할 때 배우가 저런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라고 한다면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배제하는 게 맞는데 예.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김기덕 감독만의 뭔가 가진 온고집, 흥행과는 상관없이 정말 작품만을 고려하겠다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다음에, 사건 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김기덕 감독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잖아요. 커오는 예. 과정도 그렇고 또 외국에 나가서 뭐 그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30세가 넘어서 이제 영화에 눈 떠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 김기덕 감독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독특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주목받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른바 갑질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서의 그런 강한 캐릭터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일종의 갑질로 받아들일 소지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네. 듣는 한 유명 배우도 평소에 이제 굉장히 아마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이 욕설 비슷하게 말을 험하게 하고 막 이랬던 것이 예. 과거에는 그것이 이제 그런 촬영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네.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 감독을 포함해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예. 많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좀 유념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예. 있지만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텐데 김기덕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때린 거는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다만 그 폭행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실제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예. 김기덕 영화 감독이 서로 이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영화 지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거를 때리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예. 맞는 사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영화 지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말도 없이 상대방이 그냥 동의해주고 당연히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지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을 한다라고 하면서 때렸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전부 다 폭력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성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노출신에 대해서 좀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조금 그런 강도 높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김기덕 감독이 고소를 당했는데 하정우 평론가 양쪽의 입장이 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예, 지금 그 2013년에 네. 김기덕 감독이 영화 메비우스라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 영화가 수위가 상당히 높은 작품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선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상영을 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근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던 분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닙니다. 결국에 그 중도 당시에. 하차를 했죠. 예.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던 분이 촬영을 하면서 김기덕 감독한테 폭행을 당했다. 네. 그리고 선정적인 장면을 내가 사전에 그렇게까지 찍을 거라고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장에서 강요를 당해서 찍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중도 하차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배우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유명한 감독이고 하니까 예. 문제 제기를 못했지만 올 들어서 난 영화 여배우도 이제는 그만뒀고 이제 뭐 불이익에 대한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영화계나 사회에서 여성의 그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에 예. 이런 여론의 흐름도 있고 해서 요번에 그 여성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영화 노조 쪽에서 이걸 이제 중시해가지고 향후 며칠 이내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기자회견도요? 예. 그런데 김기덕 감독 지인 측에서는 예.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촬영 그 연기 지도 중에 일어난 일이고 예. 그다음에 이 영화 자체가 수위가 굉장히 센 작품인데 뭐 사전에 양해가 안 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이미 그 공유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선생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여배우, 과거 여배우죠. 예.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난 일을 지금 입증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증거가 없으면 이제 예. 처벌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피해자의 말과 그 피의자, 가해자, 고소를 당한 사람의 말이 좀 다르면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